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 단체의 3기 신도시 취소 요구 공감되시나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서 많은 의견을 내는 시민단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경실련입니다. 매주 한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죠. 두 번째는 참여연대입니다. 민변과 더불어서 LH 투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단체 모두 다 현재 주택가격 급등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부가 좀 심각하게 인식했으면 좋겠고,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좀 뭔가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는 단체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해요, 취지는. 특히 경실련의 부동산 관련 기자회견은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이슈가 됩니다. 매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하죠. 들어보면요, 사이다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과거 김영민 국토부 장관 시절에 황당한 부동산 통계를 근거로 집값 안정을 주장했던 국토부를 저격했죠. 이 당시에 집값이 너무 비쌈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상승률만 둔화되면 안정이라 판단하고, 대통령도 그 국토부의 보고만 믿고 안정이다 이야기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었죠. 자, 그 당시에 국토부의 보도 설명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레전드로 기억이 됩니다. 왜? 우리가 가진 통계 기준으로 집값 안 올랐다, 니네 경실련 통계가 잘못됐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했었죠. 자, 이 외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을 했습니다. SH의 숫자만 부풀린 임대주택 정책, 그리고 공공택지의 과도한 분양가 부분, 시세와 큰 차이 나는 공시가격 등 부분,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의 오류를 지적을 하면서 개선 방향을 나아가길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진보 언론, 정치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정말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통 집값 하락 유도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됩니다. 첫 번째, 투기 억제책이죠. 투기 수요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거나 대출을 차단하면서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있는 투기 수요도 나가도록 유도를 시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와요. 수요를 분산하고 희소성을 줄이자는 부분에서 이 공급 확대 방안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공급 확대 방안에서 진보 측의 주장은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 이후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을 보잖아요.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고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김원동 경실련 본부장님은요, LH를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자, 신도시 취소하라? 얼핏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번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경실련 김원동 본부장님의 의견은요, 녹색경제신문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왜 신도시를 취소해야 되냐? 자, 김원동 본부장님의 의견은요, 권력형 비리가 의심될 정도로 공직자의 투기가 만연하다, 이미 신도시 정책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 주장을 했고요. LH가 해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LH 설립 당시 주택 보급률은 50%에 불과하다, 현재는 110%다. 그래서 신도시급의 공급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경실련의 주택시장 상황 인식은요, 간단해요. 경기도의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경기도의 2019년 주택 보급률을 보면 101.5%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실련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 경기도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서 경기도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신도시 정책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자, 부족하지 않은 주택을 대규모로 지으면 투기 세력이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개발 소식을 듣고 미리 투자한 토지 투기꾼들이 각종 보상을 받아 이익을 챙기고요. LH나 SH 같은 공기업도 저렴하게 취득한 토지를 민간 건설회사한테 비싸게 분할하고 자체 분양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민간 건설회사 역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서 높은 이익을 챙기고, 분양받은 사람 역시도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리더라. 한마디로 토지 투기꾼이나 공기업, 재벌건설사, 분양자까지 모두 막대한 이익을 챙겼네. 자, 공급 부족은 이런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투기 세력이 만든 프레임이다, 그러기에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계획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고 주장하는 거죠. 야, 과거에 방원 소비시장 봐라. 서울에서 용산 마이스 쇼핑단지 개발 이야기했다가 2018년 집값 급등했잖아. 자, 3기 신도시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집값 급등한 거 알지? 왜 그러냐?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이 주변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은 주택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불을 지르는 투기 수요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규 택지를 통한 지속적인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경실련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봐봐, 신도시 대책 나와도 오히려 더 오르잖아. 정부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사 대책도 야, 집값 더 높일 거다. 특혜 남발이다. 이거 이제 투기꾼들한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경실련을 비롯한 진보 다체들의 집값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잡자는 주장이에요. 자, 강한 보유세 등을 통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중에 나오도록 유도하면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신규 매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 기존 주택 보유자의 이제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매물 유도가 약하다. 더 강한 보유세를 때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요. 자,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6% 정도 나오잖아요. 개발이 필요 없는 공공 보유 용지로 활용하면 된다. 어차피 보상할 필요도 없으니까 특혜 논란도 없을 것이고 투기꾼이 유입될 가능성도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 공공 보유한 용지를 시세 차익 기대를 차단하는 공공 자가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된다. 이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 보유 용지 지금 계속해서 활용해서 나왔는데 어디가 남았냐? 용산공원에 10만 호 주택을 짓자,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익을 못 보게 주택을 늘리면 해결된다는 주장이죠. 자, 쇼킹 부동산이 이 진보 단체들과 다르게 이해하는 공급 부족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진보 단체는요, 이 주택 보급률을 보면서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자, 이 주택 보급률에는 다가구, 빌라, 단독주택, 원룸, 아파트 등의 다양한 주거 상품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불안 요소는요, 3, 4인 거주용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자, 왜 아파트는 꾸준히 공급이 되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혼인 5년에서 10년 차에 자가 마련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빌라나 소형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녀가 태어나면서 자녀가 살기 좋은 환경에서 아파트 거주를 희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희망하는 거,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알겠죠. 그러면은 공급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사망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인구 구조 같은 경우는요, 베이비 부모 세대부터 대거 이주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80대, 90대가 소유한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은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주택 보급률은요, 빌라, 연립, 오피스텔 거주자가 아파트 매매 희망자인 것을 감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수도권 아파트 버블 형성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매년 꾸준하게 공급되어야 되는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시절 보면요, IMF 구제금융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급등세가 나타난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럽 재정 위기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사람들 심리가 위축되면서 분양 시장이 초토화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부터 집값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외부 경제 충격이나 금리 인상, 공급 과잉 등으로 부동산 분양 시장이 장기 위축되어서 공급 불안을 부르더라. 그것이 3년에서 5년 뒤에 전세 매매 가격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고 아파트의 희소성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50대 1이 나왔습니다. 적정 수준의 아파트를 희망하는 무주택자한테 공급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수요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수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기존 주택을 몰리면서 주택 가격을 더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공공자가주택권 하면 너라면 들어가겠냐? 안 그렇다는 거죠. 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그 수요는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갖고 있는 연령대에서 강한 보유세를 통해서 내놓도록 유도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다주택자 매물이 실수요자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전세를 희망하는 세대의 공급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전세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정된 주택의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기 억제책, 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은요, 신도시 공급을 통한 대량 공급과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신도시 말고 서울에 있는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되잖아. 봐봐, 태릉 골프장에서 1만호 공급하지, 과천청사 4천호, 서울 용산 지역에서 8천호 공급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이거는요,
공공기관이 사용하던 용도를 주택으로 전환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18년부터 이런 공공 관련 부지들이 계속해서 주택으로 전환되는 안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 주장되는 안들은 현실성이 정말로 떨어집니다.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자,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은 이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원을 특정인을 위한 주택으로 만들자는 주장이고요. 자, 김포공항 부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돼요. 국내선, 단거리 국제선 이용에 외곽에 있는 김포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되는 비효율성이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용산공원과 이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하면 모든 것이 해결돼처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1년 주택 아파트 수요량이 수도권에 15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김포공항 부지 커 보이죠? 용산공원 다 합쳐봤자 왕숙 신도시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6만 호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뭐 자정용지 이런 거 다 빼고 고밀로 해봤자 10만 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많아봤자 2년치, 3년치 수요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3기 신도시는 나쁜 것이고 이런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거다. 단순히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 진짜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경실련. 서울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요,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또는 재개발의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임대주택 물리적인 증가를 하려면요,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3기 신도시의 신규 택지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크게 늘려요. 30만 호 중 최소 10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은 경실련에서는 자, 이 신도시의 개발 이익을 공기업이 가져간다 주장을 하잖아요. 일반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원인 중 하나는요, 임대주택 건립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분양가도 저렴하게 하고 임대주택도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좋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부채를 누가 감당하냐 문제죠. 자, 신도시로 집값 못 잡는다는 경실련의 주장, 저는 개인적으로 입주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1기 신도시 때도요, 89년에 사업이 발표돼서 96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러면은 이 신도시 발표되자마자 집값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주가 진행된 92년부터 하락세가 지속이 됐죠. 신도시 대책이 발표됐던 89년, 90년은 주택가격은 높게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이 신도시의 진짜 효력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현 정부의 아쉬운 것은 이 3기 신도시 사업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신도시 정책은 집값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즘 많은 진보 정치인들이 무주택자들의 희망과 다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들의 생각을 좀 정리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